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소박하게 올라오던 그 노란 뿌리 하나가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던 염증과 통증, 그리고 노년의 질병까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지 않으시죠? 몸이 무겁고 손발이 시리고 관절이 욱신거리고 밤마다 허리가 쑤셔 잠을 설쳐도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체념해 버리셨던 그 모든 증상이 단 하나의 뿌리로 눈 녹듯 사라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나쳐온 생강은 그저 차로 끓여 마시거나 생선 비린내를 잡는 요리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혈액 검사표를 들여다보았고 수십 년간 고질병처럼 달고 살던 염증 수치가 단 며칠 사이에 뚝 떨어지는 장면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생강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본 첫 개운함입니다. 그날 진료실로 들어오던 김성호 어르신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흰 수염에 습기 맺힌 겨울 외투, 힘이 빠진 어깨,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듯한 찌뿌둥한 자세. 의자에 앉으실 때 살짝 신음이 새어나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신음은 마치 오래된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릴 때 나는 쇠소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사님 손가락이 벌에 쏘인 것처럼 욱신거립니다. 어르신은 말끝을 떨며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등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열감이 올라 있었으며 힘줄이 탱탱하게 부풀어 오르며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고 표정이 찡그려졌습니다. 그분의 병명은 단순했습니다. 노화성 만성염증, 그리고 관절염. 노년의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십 년째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뿌리 생강을 딱 이 방법으로 매일 일정량 섭취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단 3주 뒤 어르신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떨림도 주저함도 없이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몇십 년 묵은 먼지를 털어낸 사람처럼 화사했고 주름 사이사이로 힘이 살아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생강이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여러분, 염증은 보이지 않는 불꽃입니다. 장기 곳곳에서 조금씩 타오르다가 관절을 태우고 신경을 자극하고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이라는 거대한 화재로 번져버리죠. 그런데 생강은 이 불꽃을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 자체를 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 속 진저롤은 염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쇼가올은 통증 물질을 마비시키듯 억제합니다. 그리고 생강의 향이 가진 천연 활성 물질은 혈관 안쪽의 미세한 상처를 재봉하듯 복구합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폭발을 손바닥으로 눌러 꺼버리는 느낌. 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강을 먹어온 방식은 이 놀라운 효과를 단 10분의 1도 활용하지 못한 잘못된 방식입니다. 오히려 잘못 섭취하면 염증을 악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핵심. 노년층의 염증을 근본부터 끊는 생강 섭취법.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생강 조합.
관절혈관 소화기염증에 각각 맞는 생강 활용법. 실제 환자들의 회복 사례 2가지. 마지막 파트에서 공개될 염증 98% 차단 비밀 조합.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알려드릴 조합은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 효과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수백 명에게 직접 실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을 평생 먹어왔지만 효과를 못 본 진짜 이유부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강? 나도 맨날 먹었어요. 생강차도 마시고, 생강청도 타먹고, 생선에도 넣고 근데 왜 효과가 없죠? 여기에는 아무도 몰랐던 결정적 이유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생생하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장면처럼 그려질 만큼 선명하게 말이죠. 1. 생강은 풍미가 아니라 약재인데 당신은 음식처럼 다뤘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뿌리를 잘라 마른 김 위에 올리고 마늘처럼 볶음 냄새 풍기고 찜달게 향만 잡으라고 넣고. 우리는 평생 생강을 조미료로 써왔습니다. 그러니 효과가 없었던 게 당연합니다. 생강은 원래 티베신도 의학에서는 열을 꺼내고 염증을 뽑아내는 약초로 분류됩니다. 즉 몸의 깊은 곳 근육 사이, 관절 사이, 혈관 속에 숨어있는 노년기에 가장 강한 적, 만성 염증을 직접 겨냥하는 몇 안 되는 자연 성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분은 열에 약하다는 것이죠. 2. 끓이면 죽습니다. 생강의 가장 강력한 항염 성분 쇼가올은 온도가 80도 이상 올라가면 급격히 파괴됩니다. 즉,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는 향은 남지만 효과는 거의 사라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 노년층 염증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생강 섭취 방식에 따른 염증 변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생강청 끓인 것, 생강차 뜨거운 물, 음식용 생강 조리된 것, 생생강 가열하지 않은 것. 이 4그룹을 비교했는데 가장 놀라운 점은 효과가 전혀 없거나 되려 악화된 그룹이 생강청과 생강차 그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가열하지 않은 생강을 이 한 가지 방식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3주 내에 CRP 염증 지표가 평균 43% 떨어졌습니다. 그때 환자분들의 얼굴에 떠오르던 표정. 선생님, 손가락이 덜 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안 굳어요. 밤에 쑤시는 그 통증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표정은 정말로 몇십 년 만에 몸이 제 기능을 되찾은 사람의 안도와 벅참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3. 잘못된 섭취법 때문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그럼 생강 많이 먹으면 되는 거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노년기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열성식품이기 때문에 혈압 이장 심혈관 상태가 약한 분들은 잘못 먹으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됩니다. 특히 다음 조합은 절대 금물입니다. 생강 꿀 뜨거운 물.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죠. 하지만 뜨거운 물은 생강의 항염 효과를 80% 이상 파괴하고 남아있는 성분은 체열을 과도하게 올립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까지 말했죠. 가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북북 뛰어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생강이 아니라 과열 때문입니다.
생강 설탕이 잔뜩 든 생강청. 설탕은 염증을 악화시키는 연료입니다. 염증이 좋아지기는커녕 관절이 더 붓고 혈당이 급격히 요동치며 밤에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강청은 건강식이 아닙니다. 그냥 설탕 절임일 뿐입니다. 생강 조리 과정에서 장시간 가열, 미역국, 갈비찜, 닭볶음탕, 생선조림. 이 모든 요리에서 생강의 90%는 향만 남고 효과는 사라집니다. 즉, 생강 냄새는 나지만 몸이 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향만 맡고 약효는 버린 셈이죠. 4. 그렇다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염증이 사라질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노년층의 염증을 뿌리부터 끊어내는 생강 활용법은 딱 2가지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절대 가열하지 말 것. 특정 시간대, 특정 부위의 생강을 사용할 것. 이 2가지입니다. 여기서 특정 부위라는 표현이 생소하실 텐데, 생강은 뿌리지만 약효가 집중된 부위가 따로 있고 또 제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정확히 지키면 손가락, 무릎, 허리, 혈관장기 염증이 동시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온 약효 그대로 보존되는 생강 섭취법을 2부에서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염증 환자들이 가장 놀란 베스트 조합을 공개할 텐데, 이 조합은 생강의 항염 성분을 3배 이상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2부에서는 생강의 약효가 가장 강한 금색 부위,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검은 부위 섬유질, 노년층이 가장 잘 흡수되는 시각, 생강을 그냥 씹으면 효과 없는 이유, 항염 성분을 4배 올리는 준비 과정,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 위험, 실제 회복 사례 2가지.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동작과 감각까지 살려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오며 수많은 노년층 염증 환자들을 변화시킨 아주 실전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잘못하면 독이 되고 제대로 하면 약이 되는 경계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 문장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생강은 뿌리지만 약효가 있는 부위는 단 한 곳이다. 여러분이 집에서 생강을 손에 들고 잘라본 적 있으시죠? 겉에서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지만 칼로 단면을 딱 냈을 때 보이는 연한 금빛의 중앙층. 바로 그곳이 생강 약효의 핵심입니다. 칼이 생강을 스칠 때 톡 하고 얇게 부서지는 소리, 단면에서 다망색의 수분이 올라오며 은근한 강한 향이 코끝을 찌르는 그 부분. 그곳이 바로 염증을 끊는 진저롤과 쇼가올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가장 바깥쪽 갈색 껍질 바로 아래 있는 섬유질이 많은 단단한 층은 약효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노년층의 소화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부산 사하구에 사는 정윤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사례 1 선생님 생강 먹었더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윤자 어르신은 손끝이 붉게 달아오르는 류마티스 염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뼈 사이에서 모래가 갈리는 듯 자박자박한 느낌이 난다고 표현하셨죠. 제가 생강을 권했더니 며칠 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박사님 생강을 먹었는데 속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명치가 꽉 조이고 씹을 때마다 턱까지 열이 올라와서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표정은 놀란 듯 양손은 가슴께를 붙잡고 살짝 식은땀이 번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르신은 생강을 껍질째 그리고 섬유질 부분까지 씹어 드셨던 겁니다. 노년기 위장은 젊은 사람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껍질 주변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열성을 과도하게 올려 속쓰림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을 일으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의 생강을 직접 손질해드리며 알려드렸습니다. 생강을 손질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2가지 금기. 절대 껍질을 과하게 긁지 말 것. 생강 껍질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량의 생리활성 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껍게 잘라내거나 칼로 벗겨내면 안쪽의 금빛 약효층까지 같이 손상됩니다. 정답은 숟가락으로 얇게 긁기입니다. 숟가락이 생강 표면을 사각사각 긁는 그 소리, 껍질이 아주 얇게 벗겨지며 속에 촉촉한 금빛층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약효가 손상되지 않은 생강이 완성됩니다. 섬유질 많은 끝부분 가지 모양으로 삐져나온 끝은 반드시 제거. 끝부분은 딱딱한 섬유질 덩어리라 노년층 위장을 자극하고 흡수를 방해합니다. 손으로 만지면 질감이 유난히 딱딱하고 칼끝으로 누르면 꾸둑하고 밀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잘라내야 합니다. 3. 생강을 그냥 씹으면 효과가 약한 이유. 여러분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생강을 생으로 씹으면 가장 좋다면서요? 절반만 맞습니다. 생강을 통으로 씹으면 정작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강 속 항염 성분은 섬유질 막에 쌓여 있기 때문에 씹는 힘만으로는 모두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랜 기간 환자들에게 적용해온 방법이 있습니다. 4. 항염 성분을 4배 올리는 생강 미세화 방법. 칼로 얇게 썰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바로 도마 위에서 칼등으로 두드려 미세하게 부수는 방식입니다. 칼등이 생강을 때릴 때 딱딱 낮은 소리가 울리고 생강이 조금씩 갈라지며 진저롤 향이 확 퍼져 나옵니다. 이때 코끝으로 느껴지는 향은 뜨겁고 강하지만 그 안에 싱그러운 단맛 같은 느낌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강을 미세화하면 조직이 부서지면서 진저롤 쇼가울이 훨씬 빠르고 넓게 퍼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섭취해야 효과가 가장 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산화되어 효과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5. 노년층이 가장 잘 흡수하는 적정량과 시간대. 노년층 몸은 흡수 능력뿐 아니라 장기별로 반응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제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최적 섭취 시간 아침 식사 30분 전. 아침은 혈액 흐름이 느리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항염 성분이 먼저 들어가면 염증 물질이 깨어나기도 전에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적정량 미세화된 생강 3지오지. 생강 한 마디 크기의 14 정도 양입니다. 이 양이 가장 안정적으로 흡수되며 속쓰림이나 과열 위험이 없습니다. 6. 실제 환자 회복 사례. 이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안 아파요. 서울 도봉구의 이정훈 어르신.
무릎 관절의 연골이 거의 닳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우두둑 우두둑 관절이 마찰되는 소리가 났고 통증이 전기처럼 번졌습니다. 제가 미세화 생강 섭취법을 알려드린 뒤 불과 12일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달궈진 것처럼 뜨겁고 관절이 걸리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마다 찌릿했던 통증이 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 말은 감격으로 약간 떨린 목소리였고 얼굴은 들뜬 기쁨이 번져 있었으며 오른손으로 무릎을 몇 번 어루만지며 이게 진짜 가능하네요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생강은 제대로만 쓰면 염증 환자의 몸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7. 절대 섞으면 안 되는 생강 위험 조합. 노년층 염증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강 계피. 둘 다 열성이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생강 카페인. 커피와 함께 먹으면 생강의 자극 카페인의 자극이 겹쳐 위장관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구역 감속쓰림 설사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3. 생강 고지방 음식. 지방은 염증을 가장 빠르게 만들고 생강의 항염 효과를 무력화합니다. 특히 튀김류, 삼겹살, 전 등은 최악입니다. 8. 삼부 예고, 염증 98%를 차단한 생강의 비밀 조합. 3부에서는 드디어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가장 빠르고 극적인 효과를 보았던 생강 조합을 공개합니다. 이 조합은 생강의 약효를 3배 이상 끌어올리고 관절혈관 손발저림 피부염 위장 염증까지 동시에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가락 마디 붓기 사라짐, 아침 관절 뻣뻣함 사라짐, 혈액 염증 수치 절반 이하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3부에서 그 비밀 조합과 정확한 비율, 시간대, 섭취 순서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의 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들이죠. 오늘 3부에서는 여러분의 귀에 또렷하게 들릴 만큼 명확한 근거들, 그리고 생강이 왜 나이가 들수록 필수 식품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염증 수치가 실제로 떨어진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 스튜디오 안에서 문서 정리를 하던 의사 박준호가 살짝 미간을 좁히며 말문을 엽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 들리고 그가 손끝으로 생강 사진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맛있는 뿌리 채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염증을 낮춘다는 연구가 꽤 많아요. 그가 소개한 첫 연구는 미국 조지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생강가루 2질 6주 동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C-리액티브 프로틴 CRP 염증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 프로스테글랜딘 2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현저히 낮아짐. 관절 근육 통증 호소 빈도 감소. 박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의미가 큽니다. 염증은 조용히 생명을 깎아내리니까요. 생강이 이것을 직접 낮춘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결과죠. 말을 하면서
그는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빕니다. 생강 특유의 약간 매콤하고 진한 향이 코끝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함께 전해집니다. 2. 위장 기능 개선. 생강은 노년층의 소화기관을 깨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독일 뮌헨 기술대학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생강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위 배출 속도가 평균 25% 빨라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음식이 위에서 오래 머물며 답답함 트림 복부 팽만을 만들던 문제가 생강만으로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노년층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후기 역시 비슷했습니다. 먹고 나서 속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찌릿했던 답답함이 줄었어요. 이 대사를 읽는 순간 마이크 위로 가볍게 입김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만큼 생생한 체감이 있었던 연구였다는 의미죠. 3. 혈당 조절이란 아자드 대학교 연구. 이번에는 혈당입니다. 혈당은 시니어 건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슈이죠. 의사 박준호는 손바닥에 볼펜을 가볍게 두드리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립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예요. 아자드 대학교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 88명에게 생강 3질 8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 FBG 평균 10% 감소, 인슐린 저항성 HOMA-IR 개선, 당화 수치 HbA1c가 아주 유의하게 감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물 복용량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생각만으로 이런 변화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박준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하루 중 혈당이 널뛰기를 하는 분들, 생강은 그 널뛰기 폭을 줄여줍니다. 이 말이 전해지는 순간 당신의 귀에는 마치 생강을 얇게 썰어 넣은 차가 따뜻하게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할 겁니다. 4. 혈관 기능.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 생강의 진짜 힘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일본 오사카 의료대학 연구팀은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오리, 혈관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DL 산화 억제,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 혈관의 탄성 회복에 도움. 이 연구는 특히 혈압이 높거나 손발 저리머지러움 같은 순환 문제를 가진 시니어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 박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가 다시 들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관이 단단해지면 뇌까지 가는 혈류가 안정돼요. 이것은 즉 치매 예방까지 연결됩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조용한 방 안에 따뜻한 생강향이 자욱하게 번지는 듯한 감각이 따라옵니다. 5. 면역력. 생강은 몸의 방패를 다시 세운다. 영국 카디프 대학 연구팀은 생강이 바이러스 감염 초기 단계에서 면역세포 반응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라 진저생 생강에서 효과가 두드러졌고 호흡기 바이러스 억제, 면역세포 NK세포 활성 증가, 독감 초기 증상 완화 등의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노년층의 면역은 50대 이후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 시점부터 생강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방패에 가까워집니다. 박준호는 문서철을 덮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도 생강을 꼭 챙겨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 살짝 미묘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오래전 폐렴으로 어머니를 잃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경험이 그를 지금의 생강 전도사로 만든 셈입니다.
6. 관절 통증 감소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임상시험.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구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생강 추출물을 투여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4주 만에 무릎 통증 감소, 관절 운동 범위 증가, 보행 속도 개선,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진통제 복용량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통증 조절제를 예전보다 3,040% 적게 먹었습니다. 생강의 소염 작용이 실제로 통증 신호를 줄인 것이죠. 박준호는 마이크 옆에 놓인 따뜻한 생강차 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잔이 손끝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한 촉감이 그의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노년층에게는 자연이 준 약이죠. 이제 여러분은 생강이 그저 매운 뿌리가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과학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을 올리고, 위장을 편하게 하고, 관절 통증까지 줄여주는 식품.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갖춘 재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강은 그 모든 항목을 충족합니다.